큰형님의 경매 놀이터. 안녕하세요, 큰형님입니다. 이번에는 단독주택을 낙찰한 케이스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오늘 온 집은 어떤 집인가요? 이 집은 단독주택을 낙찰받은 케이스인데요, 저와 같이 함께 스터디를 하는 후배가 부모님이 직접 사시기를 원하는 집을 알아보던 도중에 제가 하나 관심 물건에 집어넣었던 거를 추천해 줬던 물건입니다. 부모님이 아파트에 사시다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싶으신 욕망이 크셔서 거기에 부합되는 물건이 하나 있어서 추천을 했고, 거기 실수요자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낙찰가는 90% 정도의 낙찰을 받긴 했지만 일반 감정가보다는 좀 저렴하게 받은 케이스죠. 그럼 형님 집에 대지와 건물은 혹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대지는 대략 100평, 건물은 30평으로 용적률을 꽉 채운 평수예요. 이 집을 낙찰받은 게 언제 정도 받은 건가요? 이 집은 작년 6월 4일 날 1차 유찰된 70%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 집의 전체적인 공사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예, 이게 참 처음에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공사해야 할까 되게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하고 나서의 모습은 되게 소비자께서 만족을 하신 케이스죠. 공사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리신 거예요, 형님? 지인분이 공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잡아내기 위해서 기간을 좀 많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이사 날짜도 넉넉했기 때문에 여기 입주 들어오시는 부모님께서 그렇게 흔쾌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2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형님 집 내부에 대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들어가시죠. 여기는 현관입니다. 그 전에는 현관이 이 정도의 크기는 맞았으나 소비자께서는 좌측에 신발장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주택인 관계로 들어와서 조그만 신발장보다는 전면에 보이는 널찍한 큰 신발장을 만듦으로써 수납 공간을 많이 확보를 했고요. 요즘 가장 유행하는 피안코 스타일의 대리석 30에 30cm짜리 가구로 해서 현관을 마무리 지었고요. 주택이라 보니까 전면에 센서 등을 달았고, 이 센서 등과 연결돼서 하부에 은은한 조명을 넣음으로써 현관이 밝게 공사가 마무리 되었어요. 이 중문은 여기 부모님께서 그전 집에서 사용하시던 중문이었어요. 소비자들이 말씀하실 때 꼭 찝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중문을 꼭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조금 어려운 공정이긴 했지만 이걸 거기서 뜯어와서 다시 재조립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중문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요즘은 이 아트월을 옛날같이 돌출된 아트월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조명을 돌리면서 돌출된 아트월보다는 심플한 아트월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트월을, 그 전에 있던 아트월을 없애고 민자 아트월을 만들면서 도배지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뜯어 고친 집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샤시만 제외하고 모든 걸 새로 다 요즘 그 인테리어 용어로 올 바라시를 했던 물건이죠. 이쪽 화장실로 오시면 그 전에 집을 지었던 분이 화장실을 공사하면서 타일만 붙여놨지 방수를 하질 않았어요. 방수를 하지 않아서 이거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추가 부분이 생겼던 부분이었어요.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될 타일을 전부 철거를 해서 바닥 방수와 벽 방수를 새로 하고 천장을 새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조명은 요즘 유행하는 매립등을 했고, 여기 천장이 주택이다 보니까 혹시 모를 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점검구를 만들었어요. 소비자께서 직접 골라서 도배를 하셨는데 아주 주택하고 조명하고 잘 어울리는 색상을 고르신 것 같아요. 주인분께서 인테리어 감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요 싱크대 쪽으로 오시면 그전에는 싱크대가 요 인덕션 있는 데까지 딱 있었습니다. 인덕션 있는 데까지 있던 싱크대를 다시 상부장은 기존에 있던 걸 썼고 하부장은 전부 철거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주방에서 가장 필요한 키 큰 장이라 그러죠. 전자레인지하고 밥솥을 넣을 수 있는 순환 공간을 넣었고 수도는 요즘 가장 유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인덕션. 색상 배합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소비자가 선택하셔서 한 거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만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주택이다 보니까 천정이 되게 높아요. 일반 가정집보다. 그래서 실링팬을 넣으면서 이 실링팬으로 온도의 순환, 공기의 순환을 하기 위해서 냉기도 순환시키고 온기도 순환시켜서 냉난방비를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링팬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작은 방 쪽으로 가시면 여기 주인분께서는 별도의 드레스룸을 원하셨어요. 하지만 별도의 드레스룸보다는 주택은 수납 공간이 오히려 더 유용할 것 같아서 붙박이장을 넣었지만 창문을 가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쪽 방이 너무 어두워질 것 같아서 창문 밑으로 서랍 단스를 넣음으로써 이불장도 쓰고 옷장도 쓰고 그 다음에 기타 옷을 개서 넣을 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좀 더 활용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다 에어컨을 놓으신다 그래서 에어컨 콘센트를 별도로 여기다 놨었는데 공사 도중에 새로운 의뢰가 와서 그 콘센트를 이용해서 붙박이장 옆에 수납 공간을 새로 만들면서 콘센트를 새로 신설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 주택들을 보면 요즘은 복층들을 좀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경매 물건에서 복층은 제시의 물건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제시의 물건이지만 제시의 물건도 같이 매각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소유주의 물건으로 될 수 있었던 부분이죠.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여기를 공사를 하면서 주인분께 말씀을 드려봤죠. 이쪽 그 복층은 난방이 되지 않는데 혹시 전기로 난방을 하실 건가를 여쭤봤습니다. 네, 겨울에는 그리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난방을 하지 않고 별도의 이제 놀이공간 같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시각적으로 조금 안정된 그린색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도배를 함으로써 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도배를 했죠. 이것도 역시 집주인께서 고르신 부분입니다. 여기를 내려가다 보면 복층에 보면 올라오실 때 복층이 어둡기 때문에 스위치를 별도로 달아서 여기서 껐다 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고 처음 계단 올라올 때 스위치를 다시 만들어서 올라오면서 켜고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거는 건들지 않았던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를 그대로 재사용을 하셨고, 아무래도, 인테리어 비용이 요즘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비용에서 수가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살릴 건 살리고, 그 다음에 신설할 건 신설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는 건물이 승인된 게 2011년인데 2011년에 건축된 건물 치고는 방들이 조금 작고 거실이 큰 편이에요. 요즘 주거 생활이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방보다는 거실이 큰 건물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안방이긴 하지만 다른 방들하고 별로 크게 큰 차이는 없어요. 요즘은 주로 생활이 거실에서 많이 이용되다 보니까 방은 조금 협소하지만 그래도 주택치고는 괜찮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혹시 모를 누수에 의해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전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점검할 수 있게끔 점검거를 만들어서 추후에 있을 거에 대해서 예방을 좀 했어요. 여기도 보통 뭐 화장실마다 색을 다르게 하지만 이쪽은 이 의뢰분께서 같은 타일로 해서 같은 맥락적으로 해서 화장실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똑같이, 하지만 이제 거울만 조금 다르게 달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문제가 많았던 베란다, 뒷베란다. 주택에는 다용도실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뭐 김장도 담그시기도 하고 이것저것 잡동사니들 놓고 부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 샤시 부분은 새로 설치를 한 부분인데 그 전에 샤시가 수직이 아닌 잘못된 수직이어서 비가 오면 물이 안으로 들이쳐서 이거 전부 다 흥건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제가 고쳐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추가 부분 샤시를 새로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고, 샤시를 새로 설치하고 나니까 여기에 있던 누수들이 전부 잡혔어요. 그러면서 이쪽에는 없었던 콘센트도 새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름 보일러예요. 익산에 있는 물건인데 도시가스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 보일러를 새로 놨어요. 보일러 새로 놓으면서, 그전에는 이 베란다 쪽에 보일러가 깔려 있더라고요. 보일러가 깔려 있으면서 그 보일러 깔려 있던 자리에서 누수가 있어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거를 타일을 다 깔았다가 다시 엎어내고 다시 깔았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이 뒷베란다가 되게 아늑하게 잘 나왔어요. 소비자도 되게 만족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집은 조명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매립등을 넣으면서 요즘 트렌드한 심플한 조명, 그 다음에 여기 주거하실 분이 그래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이라 전기세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치를 전부 다 별도로 다 잡아드렸어요. 하나, 둘, 셋, 따로따로 생활하실 때마다 필요하신 것만 껐다 켤 수 있게끔. 그래서 실링팬 따로, 주방 따로, 공간마다 스위치를 별도로 해서 필요하신 공간에서만 필요할 수 있는 전등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요것도 여기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유용한 인테리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팁은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택 인테리어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할 경우는 내가 낙찰을 받은 금액보다, 그리고 실제로 매매를 하는 금액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인테리어 공사할 때. 그러면 실매매 가격보다는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주택을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입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큰형님이었습니다. 큰형님의 경매 놀이터.